자, 이 고두막한에 의해서 이제 북부여 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북부여 후기에는 졸본의 이 도읍을 세웠기 때문에 졸본부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곤조선을 이 대부여 마지막에 이제 북부여가 계승을 하고 이 북부여가 전기와 후기로 나뉘고 이 북부여의 제4대 고으로 단군 때 해부루가 동부여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부여는 다시 고두막한에 의해서 후기 북부여, 졸본부여가 됩니다. 고으로 단군 다음으로 해부루 때 이 고두막한에 의해서 이 북부여의 그 도읍을 동부여 가서본이라고도 합니다. 가서본으로 옮기게 되고 이 북부여의 도읍지에는 고두막한이 와서 후기 북부여를 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인데요. 자, 이 동명제라고도 부르는 고두막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234년 그러니까 가보년 기원전 87년인데요. 동명국의 왕이었던 고두막한이 사람을 보내서 그 해우루 단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장차 여기에 도읍하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북부의 도읍지에 다시 도읍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임금이 이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우 해부루가 즉위를 하는데요. 동명왕이 다시 군대를 보내서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들이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때 국상이었던 아람불이 이제 주청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가서본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히 도읍할 만만 합니다 해가지고 마침내 도읍으로 옮기게 되는데 가서본 부여 또는 동부여라고 합니다. 이 원래 그 도읍지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고두막한이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부여는요 별도의 나라가 된 게 아니고요 북부여의 제후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을미년 기원전 86년에 북부여가 이제 성을 바쳐서 항복하고 왕실만은 보존시켜 주기를 여러 번 애원합니다. 그래서 고두막 단군께서 해부루의 봉작을 낮추어서 제후로 삼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부여 안에 동부여라고 하는 별개의 도읍지를 세우고 분족, 이제 왕조를 나누게 되고 실제로는 제후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동명제 고두막한이 졸본부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졸본부여를 다시 이제 또 고구려의 시조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졸본부여의 대통을 누가 있냐면 주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졸본부의 마지막 그 2대 왕이죠. 실제로는 졸본부의 2대 왕인 고무서 단군 때 주몽이 동부여를 탈출해서 이 졸본으로 와서 이 고무서 단군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주몽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고 딸을 줍니다. 그래서 공주를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는데 이에 이르러서 즉위를 하니까 주몽의 나이가 22세였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58년입니다. 자, 그 내용이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주몽은 북부여에서 나를 피하여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이 북부여는 뭐냐면 실제로는 동부여인데요. 동부여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꾸만 이제 북부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여에서 나를 피하여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부여왕이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는 둘째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로 삼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몽이 왕위를 잇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이 주몽이 원래 그 피가 혈통이 북부여 해모수의 이 4대 후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북부여의 왕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몽이 다시 이 부여의 졸본부여의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내용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 나옵니다. 이 희조 추모왕, 주모죠. 주몽이죠. 희조 추모왕은 출자 북부여, 북부에서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여 혈통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북부여 혈통을 받으셨다. 북부여의 왕손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북부여의 일대 그 해모수 단군이시죠. 이분의 아우가 바로 고리군 왕이었던 고진입니다. 이 고진의 아드님, 이제 성명은 미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바로 불리지라고 해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아 부인의 남편, 쉽게 얘기하면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분입니다. 그래서 불리지이고요.
이 불리지와 유아 부인 사이에서 고주몽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주몽의 4대조 할아버지가 바로 해모수죠. 그리고 이 해모수의 직계 아들, 그러니까 장자는 이 모술이고, 이 대를 이어져 가다가 고두막 당군 때, 동명제 때 이 북부여의 맥이 끊기고 동부여로 옮겨지고, 이 고두막 당군에 의해서 졸본부여가 이어지다가 고무서 당군 때 이 주몽이 이 동부여에서 탈출을 해서 졸본부여로 가서 사해가 되고 이 졸본부여의 대통을 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북부여 일대 그 시조는 해모수인데 이 주몽을 보면은 고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시고요. 그래서 이 성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찾아봤습니다. 자, 주몽의 성은요, 원래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해성이었습니다. 해. 성씨가 해였는데요. 나중에 자기가 고시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 동명과 우리가 헷갈리는 게, 동명과 동명성은 주몽이 같은 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실제로는 연남상 묘주명을 봐도 이 동명과 주몽을 다른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 동명과 주몽을 다른 인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명은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두막한입니다. 그래서 동명국의 왕이었던 고두막한인데, 이분이 이 설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명설화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의 학자들은 이 동명설화, 동명을 부여의 시조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여의 시조는 북부여의 해모수죠. 그런데 이 동명을 부여의 시조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 문헌에 이 동명설화가 기록이 돼 있고 이 동명이 부여의 시조다라고 써놨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동명설화를 잘 보시면 북위의 탕리국 왕의 시비가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조선시대 때 이제 무수리 같은 거죠. 그래서 시비가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대지들이 뭐 이렇게 이것을 이제 지켜주고 말도 이제 죽이지 않고 해가지고 왕의 이름을 동명이라고 지었다. 쉽게 얘기하면 왕의 사실은 자손이겠죠. 근데 그 하늘에 그 기운을 받아서 마치 이제 동명을 이렇게 잉태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동명이라 하고, 이 동명이 동명을 통해서 우마, 이 소와 말을 이제 기르게 합니다. 근데 동명이 활을 워낙 잘 쐈습니다. 그래서 이 동명에게 나라를 뺏길까봐 이제 죽이고자 하니까 동명이 도망쳐가지고 이제 표수라고 하는 강에 가로막히게 됐을 때 활로 물을 쏘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논영 기런편에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고주몽과 똑같죠. 고주몽도 마찬가지로 그 유아 부인이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알을 낳는데 그 돼지우리에 던져도 이제 안 죽고 하다가 이 말을 기르다가, 그죠? 동부여를 이제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강에 다다르니까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해가지고 자라와 물고기가 떠올라갖고 이제 건너잖아요. 그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주몽은 이 졸본부의 통치자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원래 혈통은 북부의 해모수 왕손이었고, 그리고 졸본부의 왕위를 이제 물려받은 뒤에는 졸본부의 왕호였던 동명이라고 하는 왕호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몽 사후에 졸본부의 왕호였던 동명이라는 왕호를 써서 동명성왕으로 추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명성왕 주몽 이렇게 된 건데요. 실제로 동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졸본부여의 왕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우리의 국통에서 당군의 뒤를 이은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부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조 이상윤 선생도 당군의 혈통은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로 이어졌다라고 했고요. 단재 신채호 선생도 부여족이 우리의 주인이 된 종족이다라고 해서 당군의 적통은 부여가 물려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위당 정인보 선생도 위만 정권이 일어났을 때 동북 쪽에는 이 따로 부여라고 하는 적통을 받은 그런 왕조가 있었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뒤를 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3.1절 선언문에서 단군 뒤에 나오는 나라가 국맥을 이은, 국통을 이은 나라가 바로 부여입니다. 그래서 이 부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국통맥이 사실은 잘못된 게 굉장히 많죠.